안녕하세요 여러분, 깜냥벽돌입니다. 이 집은 1층 실내 면적이 33평이고 방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현관 포치랑 뒷면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포치가 있어서 그 포치 공간이 한 2평 정도 되고, 이 집의 지붕 부분은 다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의 외장재를 보면은 일단 외벽은 적고 파벽으로 시공을 했고, 지붕재는 징크 색상 칼라 강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합성 목재 데크로 요새는 시공을 많이 합니다. 이 지붕 공간을 전체를 다 다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을 꾸며 놨어요. 그리고 전면에 대형 도모창도 설치되어 있는 집입니다. 다락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바닥 면적이 한 30평이 넘어서 다락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진짜 한 25평까지도 다락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도 좀 껴있어 가지고 다락 부분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단 1층 실내 구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가면 집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큰 현관은 아니에요. 그냥 신발장 있는 현관이고, 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첫 번째 단을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그리고 계단 하부 공간에 창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단 우측으로 들어가면 주방하고 거실이 있어요. 주방하고 거실은 일자로 터져 있는 구조고, 거실은 천장고를 1.5층으로 높여가지고 개방감 있는 거실이 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주방은 11자형 아일랜드 식탁형으로 주방 구성을 했고, 그 앞에 6인용 식탁을 둘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 주방 뒷면은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 입구 부분을 빌트인 스타일로 설치를 해가지고 히든 도어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게 꾸몄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면 세탁기하고 보조주방 공간이 있고, 여기에 가스보일러도 이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반대편 복도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침실 3개하고 공용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공용 화장실이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크기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작은 방이 하나씩 있는데, 전면에 있는 방은 뭐 침실이나 게스트룸 같은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쪽에 있는 방, 집 뒤쪽에 있는 방은 뭐 여기도 침실이나 서재 같은 걸로 꾸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 있는 이 침실 같은 경우는 침실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안방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관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도 맨 끝에는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메인 침실은 전면에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대형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보다는 조금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안방하고 화장실 들어가는 사이에 조그맣게 파우더 룸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을 따라서 다락으로 올라가면, 저는 지금 이 다락을 23평으로 설계를 했어요. 거의 지붕 전체를 다락방으로 꾸며놓은 상태인데, 다락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가운데 부분은 일반 층고보다 높은데, 이 구석진 부분들은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거의 활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돼요. 저는 집 설계를 하면서 다락을 못 넣어서 안달이 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원주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원주택의 장점은 층간소음 없고 마당이 있고
집에 다락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원주택의 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다락 시공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제도적으로도 다락은 그 건축법적으로 주거를 할 수가 없고 여긴 창고로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락은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다락은 난방을 할 수도 없고 다락에 화장실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락 층고가 높고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한 다락 같은 경우는 이걸 실제로 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적용을 못 해준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락은 시공비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다락은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 최고 다락의 골조의 상단 끝이 바닥 마감서부터 평균 높이 1.8m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맞추면 낮은 부분은 가장 0점이 되고 가장 높은 부분을 잡았을 때 설계를 하면서 낮은 부분을 0으로 봤을 때 최고 높이를 3.6m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3.6m 하면 절반 하면 1.8m니까 가중평균 1.8m로 해서 가장 높은 부분을 한 3m가 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낮은 부분은 아예 사람이 거의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성이죠. 근데 이 다락이 시공비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다락도 시공을 하려면 마감재도 붙여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단열재도 시공해야 되고 창문도 달아야 되고 벽지도 붙여야 되고 뭐 바닥 마감도 해야 되고 이거 거의 일반 집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공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락 시공비가 일반 주택 평당가의 한 60%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새 이 정도 집 지으려면 한 7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평당. 그러면 한 400에서 450 정도 다락 시공비가 평당가가 드는데 문제는 다락의 끝부분은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데도 이 끝부분까지 다락 면적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락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높은 지붕의 다락을 만들려면 끄트머리 부분까지도 다락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5평밖에 사용을 못해도 시공비는 10평, 다락 10평 시공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락을 이 옆을 이렇게 막잖아요. 그 인허가 받을 때 다락 평균 높이가 올라가져 버려요. 그래서 다락을 높게 시공을 못해요. 그래서 건축법에 맞게 벽체도 사람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다락을 만들게 되면 다락 면적은 줄어들어 가지고 시공비가 작아지는데 지붕 평균 높이도 낮게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면적을 줄이면서 옆에 벽을 세우게 되면 시공비는 줄지만 다락의 층고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다락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벽이 없이 꼭지점 끝까지 다락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락은 높게 만들어지지만 이 끝에 부분까지 다락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락 면적이 넓어져서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막 한 23평까지 다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23평에는 절반 정도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면적이 23평이고 작게 만들려면 뭐 5평, 6평으로도 다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락을 5평 정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락 면적을 작게 만들려면 지붕고가 낮아지고 약간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다락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라면 다락은 반축공사로 시공을 하면서 다락 시공비를 좀 줄이면서도 다락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받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직접 본인이 하면서 다락을 꾸미는 게 시공비를 줄이고 다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락에 화장실 같은 거 설치를 못 하잖아요. 저도 지금 시골집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에서 생활을 하면 가장 불편한 점이 다락에 화장실이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만약에 뭐 내가 마지막 공정을 직접 좀 시공을 할 수만 있다면 남몰래 다락에다가 화장실 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준공 받고 나서 다락에다가 일반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방수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런 건식 화장실이라도 다락에는 준공 이후에 화장실을 남몰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약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집이잖아요. 다락 일부라도 내가 직접 시공을 해보면 집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생기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배우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반축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다 보면 일부에다가 다락에 화장실도 남몰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택 시공비는 한 2억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다락 같은 경우는 다락을 몇 평을 시공하냐에 따라서 다락 평당가가 한 400 정도 되니까 그 다락 비용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2억 중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